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부 경남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사 토크쇼 톡까놓고 톡입니다. 올해 3월 말부터 시작된 톡까놓고 톡은 그동안 우리 지역의 많은 이슈를 다양한 패널들과 함께 다뤘는데요. 오늘은 2023년 서부 경남 이슈들을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는 하이라이트 특집편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방송된 톡까놓고 톡은 모두 24편입니다. 저희가 각 주제별로 몇 가지만 추려봤는데요. 가장 먼저 서부 경남 주요 사업입니다. 사천을 중심으로 한 경남에서는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지역과 정치권의 반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다만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모처럼 우리 지역이 한뜻 한 목소리로 뭉쳐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진주와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SRT 개통은 서부 경남의 교통지도를 다시 한번 바꿀 것으로 보이고 항공 MRO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또한 올해 서부 경남의 주요 화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이라든지 우주항공 산업 인프라를 얼마나 갖추었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한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천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걸 벗어나가지고 이제 해외에서도 사천 하면은 우리나라의 우주의 중심지로 다 알려지게 된다 그러면은 우주 산업 개발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는 시간이 없거든요. 이미 세계 유수의 국가나 기업들은 우주 산업 경쟁에서 아주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주나 항공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적어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높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지역에서 우주 항공 관련해 가지고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먼저 호응을 해주고 일단 운임이 약 10% 정도 저렴한 이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운행 기점이 강남에 있어 기존 서울역에서 강남권으로 이동하는 사회적 혼잡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SRT 운행과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개통은 지역 간 교통 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규요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주에 갈까 말까가 아닌 진주에 가서 먹고 놀고 자고 오자, 또 가보자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해지는 만큼 소비의 주체인 가계의 이동이 비협으로 느껴질 수 있죠. 바로 빨대 효과인데요. 하지만 교통의 발달은 막을 수 없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2023 서부 경남 이슈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는 특집 톡까놓고 톡. 이번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정 4년을 맞은 유네스코 창의 도시와 전국 지자체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그리고 사천의 항공과 여객선으로 일컬어지는 하늘길과 바닷길까지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에 대한 진단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 일부를 보시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됨으로써 유네스코라는 이름, 그러니까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도시 브랜딩에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 서브 네트워크의 연차 회의를 2022년에 주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창의도시가 되고 나서 3년 만에 그 서브 네트워크의 연차 회의를 주최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진주에 오면 민속 예술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진주에 가면은 막 그 거리 자체가 민속 예술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도시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사실은 좀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받는 시혜가 아니고 이건 우리의 권리다. 당연하게 누려야 예, 우리 당연하게 가진 권리고 이런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창의도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LH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강북과 강남을 만들지 마라. 그 혁신도시가 혹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지 못하면서 남아있는 건 좀 구도심의 문제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지방 소멸에 있어서 혁신 도시가 있는 도시, 그 외의 도시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총선 뒤로 미뤘거든요. 네. 한 1년이 벌써 늦어졌어요. 혁신도시 쪽으로 가야 되느냐, 비혁신도시 쪽으로 가느냐, 이 문제를 두고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울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원칙만 있으면 되잖아요. 원칙을 세우면 국가가 일을 하기 쉬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자. 예, 초심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수반하는 혁신도시 발전이에요. 선택받은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의 2차 이전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기본 취지가 지역 성장 거점화를 삼자고 해서 혁신도시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2023 서부 경남의 이슈들을 살펴보는 특집 톡까놓고 톡. 이번엔 우리 지역 경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대동공업의 대구 이전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역 향토 기업 지키기. 인근 여수와 통영처럼 해양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천시. 그리고 하동을 중심으로 거세게 불었던 냉동 김밥 인기 열풍까지. 어떤 패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되짚어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역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 유치도 좋지만은 있는 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있을 때 잘해라는 그런 말처럼 이것은 우리 지자체나 대학 또는 우리 기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외부에서 우리 대학으로 와가지고 연구하고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당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향토 기업들도 실제 타 지자체 이전 검토를 진행하다가 집행부의 노력으로 지역에서 그대로 기업을 유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대동공업사가 현재 1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지역 우수한 기업들이 타 지자체 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진주시나 심지어는 우리 시민들조차도 우리 기업인들을 좀 팍팍 밀어주면은 저희들이 기가 좀 많이 살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하면 되느냐, 저렇게 하면 되느냐.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아전 인수계획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대외적인 경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대적이라든지 지역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면밀하게 보면서 점진적으로 또 획기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남양 종합개발청을 신설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가고 그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사천시에서 중요하게 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 같으면 이게 한 발 더 나갔어. 작년 1월 13일 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 방식을 갖다 하자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2장에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법안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훨씬 더 높은 단계로 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냅니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지질공원이에요. 그럼 전국에 지금 13군데가 돼가 있고 경상남도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단순 평가에서 제주도가 국가지질공원에 등록되고 나서 관광객이 약 30% 정도 증가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상당하게 지금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면은 사천, 삼천포 또 나가면은 서부 경남 하든지 지역적으로 했을 때 국가지질공원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하면은 관광에 대한 어떤 선 기득권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수산 분야, 조선, 물류, 레저 산업 이런 쪽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그걸 그 어떤 휴양과 레저 이런 부분을 복합하면 섬과 바다와 연안과 산과 하늘을 연결시키면 거기에 나오는 컨텐츠가 무궁무진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인이 운영하는 H마트라는 그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그 마트에 우리 냉동김밥이 있는 줄 모르고 들어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냉동김밥이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반가워서 보니까 바닥에 깔려 있더라고요. 점장이 하는 이야기가 들어오면은 바로 이렇게 매진이 될 정도다 하는 그 정도의 인기를 받고요. 또 미국에서 그 각종 언론이라든지 TV라든지 라디오에서 냉동김밥에 대한 그 인기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수출 이전에 문화를 수출한다. 예, 왜 그러냐면 먹거리 수출은 뭐 햄버거, 코카콜라, 뭐 스파게티 다 선진국들이 점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한국의 김밥을 먹고 한국의 떡볶이를 먹고 한국의 떡을 먹고 저희 회사에 한국의 배즙을 먹습니다. 이제 이는 이제 저희들의 이제 식품들이 이제 해외 문을 두드리고 한다는 거는 농산물을 1년 연중 해외에 팔 수가 없습니다. 배를 1년 한국 배가 그 뛰어난데 1년 연중이 안 되기 때문에 배즙이 그 브랜드를 유지하는 거죠. 하동군에서도 아마 금년에 보니까 청년이 원하면 다 해준다라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청년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기농기촌 인력,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기농기촌을 하는데 50대 후반에서 한 60대 말까지의 인력들인데 이런 기농기촌 하는 인력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력에 이렇게 잘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만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이제 풀어내려면 어떻게 유리한 점으로 갖고 갈 것인가 이걸 최대한 살리는 게 중요한데 윤복과 산업을 하기에는 최적이죠. 생산과 그곳에서 바로 가공하는 생산지에서 이것이 소비 마케팅으로 연결되는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바로 유통을 하고 김밥도 그 얘기했죠. 생산지에서 바로 만들어서 바로 해외 수출을 가니까 일단은 그 여러 가지 그렇죠. 유통 마진 경비가 싸게 들어가니까 이제 수출과 그런 기획 판매를 하기에는 적합하다. 네, 2023년 서부 경남의 주요 사업과 인프라, 경제까지 각 분야에 걸쳐 어떤 주제들의 톡까놓고 톡이 진행됐는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기타 뉴스들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서부 경남에서는 한국국제대학교가 결국 폐교됐고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질적인 빈집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진행 중인 민간인 학살 사건 발굴까지 주요 내용들을 추려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2002년부터 2016년까지는)
90년대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 사실 학생 수도 그렇죠. 반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들어올 때 2004년생들이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학 병원 유지는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거점 국립대도 3, 4년 전부터 자퇴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교수라는 그 직함 자체가 교수로 활동했다는 이력이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일반 회사에서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채용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또 있고 또 학교로 가고자 해도 사실 지금 한국국제대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대학들이 인원을 감축하고 이런 폐교 위기에 있는 대학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신규로 교수 임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적어요. 대학 평가에 근거해가지고 국제대도 그 평가 때문에 사실은 정원이 축소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지방대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지금 대학 서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평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성과주의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낮은 평가, 낮은 성과, 그다음에 이제 재정 지원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폐교나 혹은 여러 가지 인원 감축으로 가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가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이 대학들의 어떤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경영 위기로 인해서 폐교되는 학교들이 많을 거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학 구조개혁 법안들을 발의를 했어요. 근데 했는데 발의만 됐지 실제 그것들이 추진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내일 이렇게 하고 미뤘던 거죠. 보도연맹이 아닌데도 민간인들이 보도연맹 보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학살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보도연맹이 결성을 할 때 지방 조직에서 그 지방의 도마다 할당을 했어요. 10,000명씩 보도연맹을 가입시켜라. 그러니까 뭐 이제 보도연맹 모든 백성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가입을 강제로 시킨 거고요. 진주에 계신 유족분들은 본인들 어르신들의 유해를 이렇게 외부로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옛날부터 좋아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진주에 발굴되신 분들은 진주에서 본인 후손들이 유족들이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해 오셨고요. 그래서 발굴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가급적이면 진주에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뜻을 좀 저희들이 좀 행정에 반영하고자 지난 2018년에 경남도에 이렇게 문의를 했었고요. 경남도에서 진주시와 그다음에 중앙정부 이렇게 문의한 결과 대전의 산내평화공원에 만들 거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 투자라서 하기 어렵다라는 그러한 답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2기 때 진실화해위원회 지금 규명을 받은 사람이 진주만 말씀드릴게요. 진주만 1000여 명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7명 받았습니다. 1기 때 노무현 대통령 1기 때 진실화해는 104명이 받아가지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진주가. 지금 내년 5월이면 진실화위원회 임기는 끝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 진실, 쉽게 말하면 보도연맹 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공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화해가 되겠냐고요. 이러한 아픈 역사, 국가폭력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자학사관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우슈비츠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관광객들이 관람을 하고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명백하고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1970년도 초반만 해도 남해군 인구가 약 14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2년 말로 약 4만 2천 명으로 약 한 70%의 인구가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대도시로 이렇게 진출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또 상대적으로 촌이 되다 보니까 좀 떨어지고 또 지정학적 여건이 타 지역보다 빈집이 많이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방치된 빈집 안전 조치 명령에 따라서 미이행 시 강제 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강제 이행금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소유주에게 철거를 권유하는 일 외에 마땅히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빈집은행은 이제 군에서 이렇게 빈집 소유자와 또 협약을 통해서 관리 위탁을 받아서 필요한 어떤 사람들에게 장기로 임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리모델링을 좀 해서 민박이라든지 또 단기 주거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적은 소득이나마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의 효과적인 철거를 위해서는 세금 감면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거 비용의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기도 해야 되고 빈집을 방치한 소유자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래서 빈집에 대한 소유자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그런 법들이 조금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빈집을 두고 이사를 갈 때는 다른 이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는 그런 이제 빈집 신고제를 운용한다든지 그리고 빈집 소유자의 거주 파악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네, 서부 경남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사토크 톡까놓고 톡. 오늘은 2023년 서부 경남의 이슈별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톡까놓고 톡은 2024년에도 서부 경남의 여러 이슈들을 꼼꼼하고 재미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